조금 차와졌는데 네, 날씨가 금방. 예예예. 추위 속에서 선생님 저는 좀 두텁게 입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지금 제일 그러니까 그 따뜻한 하루 중에서. 예. 오늘 나에서 경위를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뭐 종래처럼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저 오늘 궁금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얘기하실지. 네. 저는 사실 나혜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최근에 와서 이제 대단히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부각이 되었지만 네. 제가 뭐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뭐 물론 화가들 미술 평론하시는 분 중에 네. 뭐 나혜석에 대해서 글을 쓴 분들이 계셨지만 그때는 뭐 좀 대단히 뭐라고 할까 우리가 다들 그 저 세대에 좀 그런 뭐라 좀 부르주아틱한 뭐 이런 그런 게 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자유를 테마로 한 뭐 소설을 읽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국 소설 중에 여러 가지 뭐 작품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나혜석의 경위를 골랐습니다. 그죠? 선생님 마이크라. 근데 네. 읽어보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1918년 작품이잖아요. 네. 2020년 지금 마침 몇 년 전에 공교롭게도 무슨 뭐 서울에서 네. 뭐 여성이 묻지마 뭐 폭행 살인된 적도 있고 네네네. 무슨 강남역. 여가 강남역이었던가요? 또 저 어머니가 원래 90이신데 어머니의 어떤 삶을 이렇게 그동안 뭐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고 또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또 좀 보는 네. 여러 가지 이런 좀 여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까 나름의 그런 그러면서 1918년에 나혜석이 쓴 경희에 나타나는 어떤 그 당시 100년 전에 네. 여성의식, 그러니까 페미니즘 의식, 뭐 젠더의식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경이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역시 좀 뭐 한계는 있지만 뭐 그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100년 전의 여성, 신여성이라고도 불렸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이 네. 등장한 시기와 지금 100년이 지난 뒤에 크게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경희에서도 물론 신여성에 대한 그 당시 신여성이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신여성을 보고 비판한 것들 네. 구여성 측에서 구여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신여성과 구여성 간의 갈등 네. 이게 이제 소설 초반부에 전반부의 주제인데 네. 후반부에는 이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그 반항 뭐 이런 게 소설의 주제인데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신여성과 구여성 네. 여성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가부장제 속에서의 남녀 갈등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지금도 그대로 뭐 크게 변함이 없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저 어머니 같은 분은 경희 소설에 나오는 구여성 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네. 뭐 현모양처 뭐 어떻고 저떻고 대단히 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어머니 같은 분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한국에 뭐 나이 드신 그 뭐 90까지 아니더라도 네. 상당수 여성들이 나혜석이 경희에서 비판하려고 했던 구여성 뭐 전통적인 여성상을 네.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나혜석이가 자신을 투영시켜서 이야기한 신여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물론 뭐 나혜석이 이제 뭐 한국 최초의 여리 화가로서 네. 뭐 또 여리 문학가로서 최초의 뭐 페미니스트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페미니스트로서의 어떤 자기 아이덴티라는 게 그 나혜석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지금도 어떤 그 한국의 그 페미니스트 여성 중에서도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 중에서도 또 상류 여성이라 할까요? 뭐 그런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경희에서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 그러니까 1920년대 네네네. 맞습니다. 예, 예. 교수님 좀 안 보인다. 근데 아니 또 보일 거예요. 네. 됐네요. 네, 네. 예. 아까 그냥 하던 얘기 네, 계속 네, 하는 네. 걸 하고 중간에 네. 선생님 편집 좀. 그렇죠. 해주세요. 중간에 아마 예. 아까 거기까지는 됐을 거예요. 네. 얘가 또 성능이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새롭게 읽었습니다. 네. 새롭게 읽으면서 크게 변한 게 없다. 음흠. 근데 역시 경이라는 소설이나 또 나혜석의 한계, 예를 들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혜석이 네. 이제 1918년에 이 작품을 발표를 하고 네. 3.1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뭐 5개월인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지만 감옥살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1920년대 후반까지는 뭐 황옥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열단 사건에도 관여를 하고 뭐 여성 해방에 대한 글도 많이 쓰고 하는데 네. 20년대 말 정도 20년대 후반 끝쯤부터는 이제 그런 거 뭐라고 할까 여성 해방 문제 같은 것을 대단히 좀 연애 문제 이게 1930년대에 가서 뭐 체린과의 어떤 불륜 문제 이혼 이렇게 30년대에 들어가면서는 좀 그런 거 뭐라고 할까 여성의식이라 할까 어떤 그 젠더의식 네. 페미니스트의 어떤 자세 같은 것도 좀 추울 것 같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약화되는. 아. 근데 그런 것이 네. 역시 경희에서 나타나지 않나. 왜냐하면 음흠. 경희라는 소설도 물론 3.1운동 이전의 작품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염상섭의 경우에 이 3.1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쓴 소설이잖아요. 만세전이라고 하는 게. 네. 3.1운동 전에 이야기를 썼는데 3.1운동 후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썼단 말이죠. 근데 이 경이라는 소설은 아마도 1916년, 17년에 썼던 것 같아요. 나혜석이. 18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3.1운동 이전의 작품이고 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 민족의식이라고 할까 사회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는 소설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 여성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 아버지와의 갈등 네. 그러니까 1, 2부는 신여성으로서 구여성에 대한 어떤 항변 네. 3, 4부는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반항 네. 결론에 가서 결론이라고 할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떤 혼자 쓰는 여성의 어떤 자세를 주장하는데 네. 이 이 두 가지 주제 속에서 네. 그 당시 1918년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일제가 침략한 지가 8년이 지난 일제 식민지 치하인데 네. 그 식민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설에서 거의 뭐 읽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읽어도 거의 뭐이 네. 현대소설 같은 느낌을 주지만 네. 그러나 그 시대가 분명히 식민지 상황인데 네. 왜 식민지에 대한 인식, 민족의식이라 할까 이런 건 그렇게 약할까? 이게 결국은 1920년대 후반 30년대에 가서 이 나혜석이 네. 좀 뭐라고 할까 이 식민지에서의 여성의 자세에 대한 고민을 좀 저버리고 대단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사랑과 할까 뭐 이런 것에 이제 침잠이 되고 결국 나중에 행여병자로 죽게 되는
근데 이런 삶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은 가령 대구 출신의 그 기생 두 사람, 혹시 뭐 현계옥이라는 사람, 영화 밀정에 나오는 밀정 안 봤어. 모셨어요. 또는 뭐 정칠성이라고 하는 여성, 네. 둘 다 대구 출신의 기생이었는데 거의 같은 나이입니다. 나혜석이하고 거의 같은 나이인데 이 사람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기생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현대 여성, 그러니까 신여성으로 바뀌는데 네. 이 대단히 좀 혁명적인 사회주의적인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192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 특히 정실성 같은 여성들이 이제 이 나혜석 같은 이런 좀 부르주아의 인형이 되려고 하느냐. 나혜석은 네. 나혜석도 인형 그 남자의 인형이 네.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노라에 대한 네. 전에 그런 주장을 하는데 네. 오히려 다시 이제 1920년대 말에 가게 되면 네. 정칠성이라고 하는 좀 사회주의적인 여성으로부터 나혜석이 그런 또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죠. 네. 이렇게 조금 뭐 네. 좀 구별할 필요는 있지만 네. 아무튼 경의를 읽으면서 대단히 현대적인 감각도 있지만 네. 한계도 있구나 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여성들 사이에서의 어떤 계급 문제가 또 있나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문제도 사실은 한 번쯤 짚지 않을 수 없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나혜석이 워낙 좋은 집안에서 예. 좋은 교육을 받고 예. 이제 환경이 쭉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나혜석의 한계를 지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혜석에 대한 논문들을 이렇게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읽어봤는데, 네, 뭐 한국 근대사에서의 나혜석에 대한 뭐 책도 나와 있고, 네. 뭐 여러 논문들도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읽어볼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논문을 읽어봤는데 대부분 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현계옥이라든가 정칠성이라든가 하는 이 기생 출신의 네, 그것도 대구 기생 출신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나혜석 비판, 네, 그 사회주의적 관점에서의 나혜석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측면, 그런 관점,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난 좀 놀랍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 그러니까 페미니즘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한쪽에는 그 나혜석을 대단히 좀 찬양하는, 특히 네. 최근에 와서 뭐 수원에 나혜석 거리가 생겼다면서요. 네.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나혜석의 평전도 나오고 나혜석의 새로운 측면. 네. 나혜석을 제가 청년 시절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나혜석의 그림이 단순히 뭐 그런 그 서양화를 선구적으로 시작했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나혜석의 어떤 초기 그림들이 농촌을 대상으로 하고 농촌을 네. 소재로 하고 네. 또 그 당시에 어떤 말하자면 민중들의 삶을 어느 정도 그 그림이 담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경이라는 소설을 비롯해서 여러 문학 작품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여성의 해방, 그 당시 상황에서 네. 대단히 진보적으로 표현한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920년대 후반에 오게 되면 한국 여성들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생이라고 하는 건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기생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직접 나혜석 같은 사람을 이제 겨냥을 해서 비판을 해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 일제강점기에 이 뭐라 할까 같은 뭐 지금 말하는 페미니스트, 그 당시로서의 페미니스트들, 네. 여성 운동가들 사이에서 나혜석 같은 사람도 있고 이 현기옥 같은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도 그 좀 결여되어 있구나라는 걸 저는 나름 느꼈어요. 제가 읽은 네. 논문들이 좀 뭐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네. 선생님 혹시 그런 논문들 보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혜석 같은 신여, 나혜석이나 뭐 김명순이나 또는 뭐 김일엽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뭐 모현수까지 포함을 해서 네네. 노천명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문학, 예술 뭐 이런 쪽 중심의 문화 쪽 중심 여성들이 있고 음흠. 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되는 여성들이 있는데 네. 또 뭐 기생 출신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런 그 두 개를 주류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나혜석의 위치, 또 나혜석과 그런 그 두 개의 계열의 여성 간의 어떤 갈등, 네. 그 여성들 사이에서의 어떤 계급 문제라든가 이런 네네. 것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조금 유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렇게도 이렇게 좀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고찰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나혜석이 사실은 한 100년 정도 뭐 수원에서 그렇게 나혜석 이제 바로 알기 운동 일어나고 이렇게 전까지는 거의 좀 사회적으로 매장돼 있었다 그래야 그렇죠. 되나? 네. 예, 특히 뭐 이혼 문제 때문에. 네, 예, 그 불륜과 시대 이혼. 때 받았던 그런 인식을 그대로 이제 끌고 왔었다는 거죠. 예. 마이크가? 어, 마이크가 어디가? 이번에는 이거 오늘 좀 그러네. 뭐가 왔다리 갔다리 자꾸 하네. 깜빡깜빡. 예. 네. 좀 춥죠,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나혜석의 그 이상경 선생님이 이제 편한 네네. 그 앞에 그걸 이제 다는 못 봤지만 이렇게 보면서 앞에 이제 시 소설 이런 것부터 해서 뒤에 평론 뭐 그림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제 평생 동안 해온 그러니까 글과 뭐 이런 예술 활동이 다 담겨 있는 전집이죠. 네, 전집인데 그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를 그러니까 1896년에 태어나서 해방되던 해, 1948년까지니까 예. 거의 20세기 전반기를 한국에서 살아간 지식인이자 예술가인데 그 전집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전집 안에 너무 이렇게 방대한 이제 사상과 인간에 대한 그 사유와 이런 게 다 녹아 있는데 그러니까 나혜석을 여성으로 조명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시대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사고의 폭이라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조선 여자의 그 범주에서 보기보다는 좀 세계사적인 안목에 놓고 보아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제가 너무 또 과대평가하는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에요. 1928년에 자기만의 방을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1928년에 그 나혜석은 영국에 그렇죠. 그 여행 여행을 중이었어요. 하죠. 예. 그 거의 동시대 물론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가 나이가 한 열 몇 살 더 많기는 하지만 동시대 인물로서 이제 거의 생각하는 고민하는 게 비슷하고 작품의 수준 물론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는 완결된 소설을 많이 쓰고 그랬지만 나혜석의 짧은 소설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리고 독서의 폭이 또 워낙 방대하고요. 그래서 나혜석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좀 세계적인 인물이 버지니아 울프만큼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나혜석이 고민했던 그만큼을 아직도 우리가 뭐 물론 그렇죠. 제대로 소화를 전혀 못하고 있지 않나.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의 그 전집 전체가 우리가 이제 계속 그걸 읽으면서 토론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나혜석이 처해 있던 그 여러 가지 질곡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사는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 또 똑같이 그런 걸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 자기가 여자라서 그렇지 능력, 지적인 예술적인 능력이나 정신적으로는 그 남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고 정말 성각자였고 좀 세련되고 그러지 않았나.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왜냐면 1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렇죠. 네, 이제 예. 겨우 이렇게 햇볕 속에 좀 나온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좀 감명 깊었던 것은 모든 작품에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된 게 여자도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여자도 사람이라는 명제를 이제 그 끌어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근대 초기. 그렇죠. 네. 100년 그래서 전에.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이제 고군분투했다는 거. 그게 이제 사실 우리의 그 삶을 훨씬 자유롭게 해주고 여성의 길을 이제 넓혀준 지대한 공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당연한 말씀이고 여자도 사람이다. 뭐 인류의 일원이다. 네. 조선의 여성이 이기보다도 일뿐 아니라 네. 인류의 일원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네 여성들이 그런 뭐 인류애라 할까? 인류의식이라 할까? 네. 세계인으로서의 어떤 자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또는 뭐 나혜석이 1920년대에 이미 세계 여행을 하잖아요. 네. 세계 여행을 하고 유럽을 다 돌아다니고 유럽 사람들을 만나고. 네. 근데 저는 경이라는 소설도 경이롭지만 네. 이 세계 여행기 나혜석의 세계 네. 여행기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저도 뭐 좀 유럽이나 좀 이런 다른 여러 나라를 좀 다닌다고 한 사람인데 그 지금 그 100년 뒤에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것보다도 나혜석의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세계인으로서의 감각 네. 어떤 것도 외국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호기심 네. 또 사람들과의 교류 네. 그런 사람들로부터 얻어내는 어떤 자기 나름의 새로운 인식 네. 이게 놀랍다는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런 점에서 세계인이고 네. 또 나혜석의 어떤 그런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뭐 조선 여성이라고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선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연히 그 자체가 그 기반이 되지만 네. 그러나 눈은 머리는 생각은 그 네. 세계인으로서의 어떤 여성 해방 네. 그런 것을 그 가지고 있다는 생각 네. 이게 경이 경탄하고 놀라운 네, 그 100년 전의 여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좀 글쎄 그런 나혜석이 네. 만년에 가서 네. 좀 더 어떤 자기 어떤 뭐라고 할까 결국 이제 행여자 한 3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년 동안 돌아가시기 10년 동안은 뭐 아주 피폐한 생활을 네. 하잖아요. 작품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네. 그림도 그리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뭐 남편이나 또는 그 애인 뭐 네. 체린 뭐 이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저 생각에는 그리고 뭔가 좀 막 그 홀로 서서 스스로 뭘 생활을 나혜석이 젊을 때 그 20대 30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 자기 삶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한 40대 정도의 나이 돌아가시기 전 한 10여 년 정도에는 그렇지 못한 네. 좀 그런 모습이 안타깝고 그게 경이라는 소설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 신여성으로서 구여성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신여성을 비판할 때, 네. 뭐 공부한다고 말이야, 뭐 유학 간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의 비난에 네. 대해서 나혜석이가 나는 나혜석이 어떤 그 경의에 나오는 나혜석, 경의에 그대로 투영돼 있는 거 자신의 네, 모습이 네. 뭐 청소도 할 줄 알고 뭐 네. 무슨 다 할 줄 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이 나혜석이 화가로서 아직까지 뭐 화가로 그 1918년, 17년 단계에서 화가로서 완전 입신한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자기 전공도 있고 자기의 어떤 예술이나 학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여성, 그런 여성의 자세 같은 건 이 경이라는 소설에 나타나지 않고 대단히 좀 이 뭐 청소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좀 봉건, 네. 그러니까 약간 아직까지 봉건적인 그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 네. 그게 경의가 쓰여지는 발표되는 1918년의 한계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혜석의 한계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아버지와의 어떤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다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나혜석의 경우 본인의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결혼의 강박 벗어나서 뭐 이 최성구인가요? 뭐 네네. 애인과의 사랑 또는 네. 뭐 김우영과의 결혼, 네. 뭐 이혼 이렇게 나아가는데 20대, 30대 때의 그 어떤 나혜석의 어떤 결연한 그런 여성의식이 네. 오히려 30대, 40대에 가게 되면 좀 후퇴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물론 이 1930년, 40년대에 그 신여성, 현대 그 당시에 어떤 교육받은 여성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할 수 있었겠어요. 뭐 30년대, 40년대 훨씬 더 좀 경제 사정이나 네. 일제강점기의 체제라는 게 더 강고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혜석이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을 간다거나 또는 뭐 좀 더 사회의식이 강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 그러니 나혜석이 본질적으로 화가였고 문학인이었고 또 시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바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생 출신의 두 여성이 아주 강력한 사회주의자로 변신하는 그런 어떤 것까지 나혜석이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느낌은 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뭐 그 꾸준히 어떤 여성 해방에 대한 어떤 논지를 편다든가 또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게 가능했을 텐데 왜 30대 후반에 가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는가 하는 아쉬움. 그거를 그 시대의 어떤 희생자로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나혜석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라는 네. 아쉬움을 갖는 거죠. 저도 계속 이제 그 긍정적으로만 또 너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그렇지 한계를 않고. 굳이 이제 예. 제가 느끼는 거 여기 뭐 굳이 이제 찾자면 예. 그 경희에서 보면은 이제 여자가 자기 그 아버지한테 의존하다가 그다음에 남편한테 의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렇죠. 비판하죠.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나혜석의 삶을 보면 네. 경희가 선택한 그 길을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네. 오빠 나경석이 추천하는 네, 네. 당시에 이제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남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버지한테서 누리던 안정적인 자기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예술도 펼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물론 그때 최승구와 이제 그 최승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좀 뭐 충격을 받고 뭐 그런 거 있었을 수 있지만 경희에서 피력했던 그런 아주 독립적인 여성의 삶과는 달리 그런 그
가족이 베푸는 그리고 남편의 보호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애에서 보면은 자기하고 뭐 이렇게 지적으로 예술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이 그런 포부가 있는데 김우영은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상당히 사람이 좋고 이제 그 나혜석의 활동을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는 했지만 그렇게 서로 뭐 이렇게 나혜석이 그렇게 바랬던 그런 이제 뭐 예술적인 교제가 가능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네. 타협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타협한 거죠. 그래서 그 타협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러니까 1년 8개월을 이제 그 구미 만유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남편의 그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남편이 이제 네. 해외에서 근무를 하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누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그 남편이 위태해지면서부터 이제 같이 이제 그 몰락의 수순을 걷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나혜석에 대해서 이런 게 한계일 거야. 약간 생각을 이런 걸 미처 생각 못했을 거야. 생각하고 또 그 전집을 읽다 보면 그런 거 다 알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네네. 그 사회 현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 시대의 이제 민심이 어떤지, 그리고 인간의 삶이 뭐 어떤 것에 그 규정되고 있는지 이런 걸 사실은 굉장히 폭넓게 다 알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약간은 반박할 거를 이제 굳이 찾자면은 그 이혼한 후에 그 삶이 사실 저는 좀 더 치열한 그 운동가로서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의 민심을 다 알았으면서도 거기에 정면 도전하는 글들을 계속 쓰고 그것 때문에 너무 사회적으로 사실은 그 매장이 되는 바람에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림도 하나도 안 팔리고 물론 글 써서 돈 좀 받았지만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약해지고 이렇게 이제 후반에 이제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타협을 했더라면 그렇게 안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나혜석이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을 한번 끝내보고 자기가 그 젊었을 때 결혼할 당시에 그 이제 타협 그때 인생을 잘 몰라서 했던 타협을 반성하면서 좀 더 전면적으로 사회에 도전하는 삶 그 자기 자신의 그 표현을 더 용기 있게 전면적으로 하다 보니 더 이제 고립이 되고 그런 삶으로 사실은 좀 자각적으로 몰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더 하층 여성으로서 하는 투쟁도 의미가 있지만 그 시대의 어떤 엘리트 남성 사회 혹은 여성 사회 다 마찬가지죠. 한 조선 사회에 그렇게 온몸으로 자기 발언을 하면서 그 족적을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인습적 사고 방식 그런 것에 이제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그런 것도 상당히 힘들었던 투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나혜석은 그러니까 아직도 좀 더 많이 이해받아야 될 네, 한국 사회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될 인물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예.